제가 오늘은 이제 기분 좋게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SCHD, 특히 한국판 SCHD, 소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울상이십니다. 아, 네네.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성과가 올해 뭐 네. 최근을 놓고 보면 여타 인덱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흐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항상 국면이 있습니다. 국면이 있어서 성장주가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뭐 테크와 같은 성장주들이 주도하는 국면들도 있을 것이고 네.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양자 컴퓨팅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언제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채널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이제 총괄본부장님의 퇴직연금 계좌, 네네네. DC 계좌 네네. 안에 3개 정도만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간다. 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공개를 해주신다면?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세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소울 있어요. 글로벌리 지금 이 전력 인프라를 보면 대부분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아, 한 1억씩 사시나요? 일단은 제가 아직 부를 많이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진행을 맡은 김찬영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진짜 전문가의 진짜 ETF 투자를 알아보는 순서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요즘 여름 태양볕처럼 최근에 상장만 했다 하면 수익률이 뜨거운 ETF 브랜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울 ETF인데요. 소울 ETF를 이끌고 계시는 신한자산운용의 김정현 총괄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떻게 좀 다소 좀 네. 위험한 발언, 네네. 네, 이런 발언들은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 싫어하시는데 뭐 수익률이 뜨겁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네. 굳이 그렇게 시작을 한 이유가 올해 상반기에 또 역시 굉장히 많은 ETF들이 상장을 했어요. 네네. 또 소울 ETF도 거의 10개 정도 네네. 네, 10개 정도 상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상장을 하고 계신데 올해 상반기에 상장된 ETF들 중에 수익률이 네. 어땠나 네. 쭉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거의 1위부터 상위권에는 대부분 소울 ETF들이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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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르셨어요? 뭐 저희 성과가 괜찮은 건 알고 있는데 순위까지는 몰랐습니다. 네네. 네네. 투자자분들 중에 ETF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이제 양자 컴퓨팅 네네. 탑 10이었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뭐 탑 3, 네. 뭐 이런 상품들은 뭐 상장하자마자부터 수익률이 쭉 이제 뽑아져서 다행스럽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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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굉장히 좋았고 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으로 가면 2024년에는 또 이제 국내 주식입니다. 뭐 방산이라던가 네. 조선 탑 3, 네. 뭐 이런 종목들은 마치 올해 국내 주식이 오를 거를 알았다는 것처럼 2024년에 상장을 하시고 네. 지금 올해까지도 수익률이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네,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신한자산운용 같은 경우 후발주자고 네. 아무래도 소울 ETF라는 브랜드가 인지도도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경쟁 회사들 네. 소울 ETF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울 ETF를 이끌고 계신 수장으로서 네네. 최근에 감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사실 이제 소울 ETF가 이제 소울이라는 브랜드로 ETF로 이제 모습을 드러낸 지 이제 4년 차에 그쵸. 불과한 아직 신생아입니다. 그쵸. 그 신생아다 전에는 보니까, 네. 제 기억이 납니다. 스마트라는 ETF 브랜드를 네, 썼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예전 이제 스마트라는 네. ETF가 뭐 소수 몇 개 이제 상장돼 있긴 했습니다만 네. 신한자산운용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예, 소울이라는 브랜드로 ETF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뭐 상품 숫자도 60개를 간 넘은 그쵸. 정도의 아직 신생 회사고요. 사회자님께서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아직은 뭐 일부에 최근에 이제 상장한 상품들이 투자자분들께 공감을 좀 얻고 좋은 성과로 좀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나름의 좀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ETF 업계에서 일을 한 지가 이제 10여 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렇죠. ETF라는 금융상품은 분명 투자자분들을 이롭게 하는
상품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소울 ETF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출발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좋게 출발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총괄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유튜브 출연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이런 신생 채널에 또 네. 출연을 해주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몇 년 만에 출연한 것 같고요. 네. 잘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이제 소울 ETF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쵸. 인력 구성원들이 있는데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네. 저희 소울 ETF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과 저보다 훨씬 더 잘 소통해 줄 수 있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ETF 아는 형에 이제 출연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이유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 하나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ETF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와 메시지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돼서 초반에 좀 나가서 네. 오랜만에 인사도 좀 드리고 저희 소울 ETF 홍보도 하고 그동안 이제 소울 ETF를 아껴주셨던 투자자분들께 네. 감사 인사도 좀 드렸으면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한자산운용 소울 ETF의 김정현 총괄본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맛집이 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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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울에서 나오는 ETF들이 뭐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네. 제가 뭐 특별히 이제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서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ETF 투자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울 ETF를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작년에 상장했던 K방산이나 뭐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나 조선 방산 뭐 인기 있었던 테마들은 다 상품을 딱 그 앞 지점에 먼저 상장을 해놓고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소울 ETF의 이제 상품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들이 많이 반응과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시장 흐름을 딱 읽고 적기에 ETF를 이제 상장하실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시장의 흐름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뭐 그럴 만한 능력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소울 ETF가 상품을 이제 기획을 하고 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투자자분들께 성과로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그 그쵸. 첫 번째 목표고요.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투자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네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미 접하셨을 수 있는 저서가 하나 있는데 네.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 중에 다모다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 네.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저서들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Narrative and Numbers라는 저서가 네, 있습니다. 저 2017년도에 네. 출간이 됐고요. 한마디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결국 어떤 기업이나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숫자만 봐서도 안 되고 네. 혹은 어떤 스토리만 봐서도 되지 않는다. 그들의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지, 성장 내러티브죠? 스토리의 내러티브가 내가 공감할 수 있는지 그것에 연이어서 숫자, 여기서 말하는 숫자라는 것은 결국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뭐 재무제표, 다양한 재무제표들을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걸맞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 대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투자 대상 자산과 기업군들을 상품화하자라는 것이 저희 소울 ETF의 어떤 상품 전략의 어떤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들었던 상품들이 앞서 언급해 주셨던 조선 탑3, 뭐 올해 상장한 화장품 탑3, 그쵸. 금융지주 고배당, 혹은 뭐 방산,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상장했던 뭐 미국 뭐 원자력, SMR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시장 타이밍을 마켓 타이밍을 해서 출시했다기보다는 지금 시점부터 앞으로의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10년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넘버스들이 뒷받침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상 자산군에 대해서 상품화시킨 것들이 조금 주요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판단이 되네요.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런 그 내러티브가 받쳐주는 테마들은 네네. 사실 경쟁회사, 이제 다른 ETF 자산운용사들도 네네. 다 비슷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그렇죠. 테마로 네네. 등장을 네네. 하면서 뭐 맞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크게 네네.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양자 컴퓨팅 관련된 ETF가 대거 출시가 됐어요 시장에. 맞아요. 네네네. 동시에 막 쏟아지듯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참 이렇게 ETF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예 2위가 잘 보이지 않는 솔 ETF의 양자 컴퓨팅 ETF만이 독야청청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제가 좀 깊숙이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패시브 상품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네네. 특별히 무슨 매니저가 종목을 고르는 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 종목을 편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룰을 잘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 또 그리고 어떻게 조합할지 그리고 각 종목의 비중은 어떻게 정할지를 사전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셨기 때문에 수익률들이 이렇게 다른 회사와 이제 격차가 나는 정도로 좋은 수익률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양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뭐 저희를 포함해서 관련된 ETF를 만든 회사들이 똑같이 했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했던 방식은 양자 컴퓨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규모나 유명세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혹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내러티브와 넘버스라는 기준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네. 결국 지금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그를 통해서 돈을 지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벌고 네. 있느냐 혹은 지금 못 벌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느냐 결국 네.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 넘버스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더 높게 비중을 좀 두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어떤 분야 자체는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그쵸. 테마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기업들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상용화가 얼마나 더 가까워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품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양자 컴퓨팅 산업의 성장 스토리와 실제 그런 부분들이 넘버스로 이어지는 데에 먼저 가까이 와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디자인했던 부분들이 조금 워킹이 되지 않았느냐 네. 판단이 좀 드네요. 역시 또 겸손하신 모습이신데 이게 뭐 들으셨겠지만 그 양자 컴퓨팅이라는 주제를 하나 잡기도 어렵지만 그 주제를 잡고 나서도 안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이 종목은 몇 % 정도 비중으로 넣어야지 가장 이상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를 찾는 게 다 결국은 이제 상품의 리서치 능력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네네. 전체적인 긴 상품을 처음 착안해서 맨 마지막 단에 ETF가 나올 때까지 네. 전체가 이제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제 구성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네네. 그 프로세스 중에 이제 우리는 소울 ETF는 네. 이런 비법이 있다. 우리 맛집에도 이제 비법 소스가 있고 이런 네네네. 것처럼 네. 공개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네.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있으시다고 네. 하면. 물론 모든 운용사가 다들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하는 방식은 저희 이제 ETF 사업 총괄이라는 조직 내에 보면 포트폴리오 운용을 담당하는 ETF 운용 인력들이 다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투자자분들과 이제 늘상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소통을 해주는 이제 컨설팅을 담당하는 그렇죠. 또 조직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운데에는 이 ETF 상품을 디자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래소라는 시장에 이제 상장을 네. 해주는 이제 ETF 상품 전략팀이라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 세 개의 다른 일을 하는 ETF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소울 ETF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분명히 분야가 다른 세 개의 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상품 개발에 전원 다 참여를 합니다. 전원 다 참여를 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상 연중 저희가 하는 회의의 90% 이상은 상품 전략 회의입니다. 그래서 상품 전략 회의를 상품 전략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ETF를 운용하고
상품 전략을 짜고 투자자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버무려서 상품화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저희 솔 ETF의 방식이다. 그게 뭐 경쟁력이라면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대형 이제 경쟁 회사들보다는 아마 구성 인원이 조금 더 적으실 텐데 우리 또 제가 네네. 너무 옛날 사람이어서 이제 축구로 하면 예전에 뭐 토탈 사커라고 아, 그렇죠. 네. 토탈 사커죠. 네. 네. 다 공격에 갔다 다 수비로 갔다가 네네네. 내가 수비수고 네가 공격수고 이런 게 없고 이런 것처럼 전원이 다 상품 전략에 들어갔다가 네. 뭐 이런 거군요. 들어갔다 나오진 않고요. 나오진 않나요?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게- 계속 상품 근데 전략에서는 경쟁 다 들어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또 따라하면 또 어떠죠? 이렇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또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결국은 네. 이거는 편집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이런 부분들은 뭐 네. 노하우도 아니고요. 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회사나 구성원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잘 워킹하느냐, 결국 팀워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느냐, 네.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는 팀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네.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월배당 얘기를 아, 좀 네네네.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 월배당 상품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ETF 전체 시장 규모가 2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월배당 ETF라고 이름이 달려있는 ETF들이 약 40조 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장의 한 20%를 월배당 ETF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월배당으로 이렇게 ETF를 사셔서 매월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배당금을 받는, 정확히는 이제 분배금을 받는 이런 ETF들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월배당 스타일의 ETF의 원조 맛집이죠. 이게 바로 솔 ETF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월배당 ETF를 이제 들여오신 장본인으로서 최근에 이런 시장의 성장, 월배당 상품의 성장 이런 것들이나 앞으로 또 네.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가까운 과거죠. 네. 이제 3년 됐는데요. 네. 2022년도 6월 달에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ETF 시장에 월배당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네. 월배당이 없었는데 해외에는 있었나요? 해외에는 있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막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월배당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이제 갸웃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2022년도 6월 달에 저희 이제 솔에서 이제 솔 미국 S&P 500이라는 ETF를 월 배당의 형태로, 월 분배의 형태로 상장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월 배당이 투자자분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랐고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은 있겠지라는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두세 분의 니즈라도 맞춰줄 수 있으면 상품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명 중 7, 8명은 예, 그 니즈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뿌듯하고요. 네. 예, 나름 우리나라 ETF 시장에 하나의 새로운 월배당이라는 투자 트렌드를 선도했다라는 뭐 아직 작은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생 회사에 신생 ETF 운용사에 불과했지만 나름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선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과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장면부터가 이제 솔 ETF가 확실히 이제 ETF 시장에 시장에서 솔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조금 알리는 네. 계기가 됐었죠. 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솔 ETF를 오늘 인터뷰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인분들 중에 이제 질문을 네네. 하셔가지고 그 네. 질문을 중간에 싹 넣어서 한번 해드리면 예. 월배당 ETF 언제 투자하면 좋은가요? 이게 보통 매월 말에 이 네네.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 달 초에 이제 배당금이 입금이 되는데 뭐 요즘은 또 운용사들이 막 경쟁적으로 친절하게도 오늘까지 사세요. 예? 무슨 네네. 마트에 무슨 오늘까지 토마토 세일도 아니고 네네네. 이게 오늘까지 사시면 이제 배당 받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시던데 네. 자꾸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마치 오늘 내가 안 사면 내일 모레 혹은 다음 주에 배당을 못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신데 월배당 ETF 요즘 또 15일과 말일 뭐 이렇게 뭐 날짜도 막 여러 개던데 월배당 ETF는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베스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언제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전혀 안 중요한가요? 네네. 네. 뭐 오늘까지 사면 네. 내일 모레 배당을 받는다. 네. 분배를 받는다. 네.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은 결국 내 기존에
내가 사기 전에 ETF 가격에서 빠지는 금액이거든요. 아, 그렇죠. 현재 10,000원인 ETF에서 네. 다음 주에 100원을 분배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그 10,000원짜리가 유지가 되면서 100원이 어디서 땡그랑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네. 10,000원짜리가 9,900원이 되고 100원을 떼서 내어드리는 형태의 구조기 때문에 그럼 자동으로 ETF 가격이 9,900원을 떨어지나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 배당 락이라고 분배 락이라고 해서 아, 그렇죠. 네. 그 배당을 주기 이틀 전에 이제 보통 통상 분배락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내일 사면 못 받고 이 개념이 아니라 결국 언제 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어떤 월배당 ETF를 살 것이냐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게 중요하고 월배당이라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니즈는 결국 투자자분들께서 각자가 갖고 있는 맞춤화되어 있는 나에게 맞춤화되어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설계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매달 초에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네. 혹은 나는 매달 15일 날 필요하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저는 매일 필요한데 어떻게? 매일 필요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1일 날 필요하냐, 15일에 맞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참 고려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언제 사느냐는 의미 없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월배당 ETF 사느냐. 네. 그래서 나는 현금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고분배의 월배당 ETF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ETF들을 모니터링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난 일정한 분배율을 가져가는 ETF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 혹은 이게 굉장히 그 월배당의 ETF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주식형도 있고 맞습니다. 채권형도 있고 맞습니다. 전략형들 커버드콜 같은 전략형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 솔에서 냈었지만 금에 투자하면서 매달 이렇게 인컴을 받아갈 수 있는 월배당 ETF도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금 커버드 콜. 국제 금 커버드 콜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네. 연 4% 이상의 배당을 줍니다. 네. 잠시 홍보의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월배당 ETF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투자 목적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니즈에 맞는 월배당 ETF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언제 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 금융회사 근무하시거나 투자 관련된 일을 하셔도 그 배당, 월 분배금 이렇게 받는 거가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10,000원짜리가 9,900원이 돼서 100원을 받으시는 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 이거는 그러면 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내 ETF 가격을 막 100원을 떨어뜨려서 100원을 주는 거네? 사실 그게 맞죠. 이제는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네. 이제는 투자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SCHD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ETF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SCHD라고만 말을 해도 혹은 뭐 슈드라고만 말을 해도 대부분 이제 어떤 ETF인지 잘 아실 텐데요. 한국판 SCHD라고 하면 또 소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 이제 투자 문화에 있어서 무지성 투자라고 하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함께 미국 투자의 이제 3대장으로 요즘 뭐 투자자분들 중에는 월 30만 원을 ETF 사시면 10만 원은 S&P 500, 10만 원은 나스닥 100, 10만 원은 SCHD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계시죠. 그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기분 좋게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SCHD, 특히 한국판 SCHD, 소울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울상이십니다. 최근에 이 뭐 미국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또 이제 뭐 테크 관련주들 뭐 이제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만 믿고 계셨다가 수익률이 물론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은 하셨습니다만 내 건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속상하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성과가 올해 뭐 최근을 놓고 보면 여타 인덱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흐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아이들을 이런 상품들을 무지성 매수, 그러니까 무지성 매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분명 우상향하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고 SCHD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분명히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은 항상 국면이 있습니다. 국면이 있어서 성장주가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뭐 테크와 같은 성장주들이 주도하는 국면들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가치주가 이끌어가는 국면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SCHD가 국내 투자자들 혹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투자에 대한 방법론 자체가 꾸준하게 배당이 성장을 하는 그리고 그러한 퀄리티 기업들을 그렇죠. 상위 100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 네. 이 방식으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했더니 어떤 해에는 시장보다 성과가 안 좋은 해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난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시장보다는 좋은 성과를 유지해 왔다.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그 믿음을 이미 시장에 많이 던져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이제 만나신 지 2,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죠. 최근에. 예, 글로벌 투자자분들은 이미 오래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들이 이미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저조한 국면일 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럴 때 뭐 그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하셨다라고 친다라면 괜히 뭐 중단을 고려하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추가 불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투자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보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SCHD는 뭐 미국에 있는 SCHD나 네네. 한국에 상장된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나 솔미당이죠. 네, 솔미당. 네. 이게 완전히 구성 종목이 똑같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보수라고 하죠. ETF 비용만 솔이 더 이제 가장 저렴하게. 큰 또 하나의 네. 차이는 이거죠. 네. 그러니까 SCHD, 미국에 상장된 SCHD는 네,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뭐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그 SCHD는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 솔미당,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약자입니다. 솔미당의 경우는 퇴직연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애들은 월배당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월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과 네. 국내 투자자분들께 좋은 점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뭐 힘든 국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조금 성과가 다소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보다 좀 저조한 국면이지만 또 인생과 같죠. 지금쯤 힘든 국면이 있으면 또 나중에는 또 훨씬 더 수익률이 네네. 좋은 구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꾸준히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괄본부장님의 네.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저희 이제 채널에 이 아는 형의 아는 형이라는 코너에 이제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이제 총괄본부장님의 퇴직연금 계좌, 네네네. DC 계좌 네네. 안에 이제 ETF들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네네. 그 중에 한 3개 정도만 이제 네. 대표로 나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간다. 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공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소울 ETF를 신규 상장을 하면 네. 보통 이제 10,000원 정도에 상장을 합니다. 네. 가격을 주식형 같은 경우 10,000원에 상장을 하고 채권형 같은 경우는 뭐 네. 5만 원이나 10만 원에 상장을 하는데 네. 10,000원일 때 삽니다. 아, 한 1억씩 사시나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품이 6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60억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가급적 다 삽니다. 네. 사는데 처음에는 상장 상품이 10종목, 20종목일 때까지 다 샀습니다. 네. 그런데 돈은 한계가 있는데 저는 상장을 계속하죠. 솔 ETF는 매달 한 개씩 나옵니다. 네, 네. 매달 월간 맛집처럼 월간 그렇죠. 솔처럼 나옵니다. 매달 하나가 더 나오죠, 요즘은. 예, 뭐 하나일 때도 있고 2개 나올 때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월간 솔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네. 상품은 나오는데 살 돈은 없어져요. 그럼 네. 이제 선입선출로 앞에 있는 것부터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걸 좀 고급지게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리밸런싱을 이제 진행을 해서 네. 지금 현재는 한 10개 정도 종목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3개. 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네. 3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작년에 상장했던 상품들인데 네. 솔 미국 AI 시리즈가 있어요. 예. 미국 AI 반도체가 있고, 그쵸.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예, AI 소프트웨어가 있고, 네. AI 전력 인프라라는 네. 애가 잘 있는데, 알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와 AI 전력 인프라, 네. 두 개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아, 높은 편인데, AI 소프트웨어와 AI 전력 인프라. 네네. 아, 작년 초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CES에서 이제 AI가 이제 본격화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뭐 AI라는 것 자체가 그쵸. 우리 주변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처음 사람들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뭘 생각했냐면 반도체를 반도체. 비롯한 하드웨어를 하드웨어.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자체가
구동이 되려면 일단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상장을 했고 네. 상장 시점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죠. AI가 잘 도입이 돼서 확산이 되는 건 좋은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서포트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를 구동시켜줄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GPT에서 지브리폼을 하나 구현하려고 하면 네. 전력 자체가 만만치 않게 네, 소비가 돼요. 엄청난 네, 전력이 네,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브리폼 하나에도 이런 엄청난 이제 전력이 들어가는데 네. 글로벌리 지금 이 전력 인프라를 보면 대부분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작년도 뭐 상반기에 AI 전력 인프라라는 ETF를 상장을 했는데 그 시점에 투자를 하셨다. 네네. 저는 이제 상장 시점에 사니까 저희 네. 거는 다 10,000원에 삽니다. 저는. 네. 일단 네. 10,000원 이하짜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60개 ETF 중에 10,000원 이하짜리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ETF들이 대부분 10,000원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ETF가 10,000원이 되는 건 없는 것 같다라는 거는 자랑하시는 거죠. 자랑이죠.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고요. 40%, AI 전력 인프라는 16,000원 조금 넘어 있습니다. 네. 60%. 네네. 아, 1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매주 출연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아, 네네. 뭐, 이 ETF 아는형에 그 ETF 업계에 혹은 이 시장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출연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뭐 차지할 쿼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네. AI 전력 인프라 네. 요거 갖고 있다. 하나 더 계좌에 해야 하나만 되죠. 더 추가로 얘기해 하나 주시면 더는 이제 DC 계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DC 계좌에는 위험 자산 한도와 안전 자산 한도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현행 법상. 네. 그래서 위험 자산이 70%, 30%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로 구성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채권형과 같은 네. 채권형 자산들은 30%의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게 주식이 50% 미만인 아이들. 맞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이제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30%를 채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30%를 원래는 채권형으로 채워놓고 있었고요. 채권형으로 채워놓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서 네.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고 싶다. 현행 70대 30에 대한 이런 제도는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주식 50%짜리 혼합형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작년 연말에, 네. 2024년도 연말에 만들었고, 그 상품명이 뭐죠? 상품명이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전화. 미국 배당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SCHD 다? 솔미당, 솔미당. 한국판 SCHD가 50%가 들어가는 있고. 거고요. 나머지 50%는 미국 국채, 미국 아. 10년 국채가 50%가 들어가 있는 네, 네, 네. 혼합형 상품인데, 네. 이렇게 되면 70%가 이제 주식형으로 채워지고, 네. 그러면 나머지 30% 중에 50%니까 3, 5, 15가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총 나의 DC의 100% 중에 85%가 주식 자산으로 비중이 채워질 수 있게끔, 안전자산 쪽은 대부분의 자금을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에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솔 ETF 중에 이 ETF는 투자자분들이 오늘 처음 이 방송 보시고 내가 자신 있게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ETF다. 요거는 그냥 바로 사셔도 된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ETF 한두 개 정도 꼽아 주신다면 5년 이상 꾸준하게 네, 네, 꾸준하게 네. 모아간다라는 것은 앞서 네. 표현됐던 것 중에 일종의 무지성 매수의 네. 대상 자산으로서 손꼽을 수 있는 것들. 음. 그렇다면 테마형들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굴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굴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형들 혹은 뭐 어떤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트렌디한 들고요. 거, 네, 이런 트렌디한 것들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돈 생기면 꾸준하게 모아 나가고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오늘 많이 언급이 되는데 네. 솔미당, 솔미당. 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네. 요건 여전히 유효하다. 그냥 그 방법론을 믿고 네. 그대로 믿음의 투자를 하셔도 좋을 상품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방송이 나올 때 상장이 되어 있을 상품인데 네. 앞서 이제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이라는 혼합형 상품이 작년 말에 상장했는데 지금 2,500억이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위험 자산 비중을 그러니까 높이겠다. 반반. 그러니까 네. SCHD 그렇죠. 한국판 그걸 반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반이 또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거에 대한 그 후속 시리즈로 네. S&P 500 미국채 혼합 네. ETF가 이 방송이 그렇죠. 나오면 아마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시점이 7월 15일 화요일 맞죠? 맞습니다. 네. 네. 15일에 솔 미국 S&P 500 네. 미국채 혼합인데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그 50%인 그 솔미당을 S&P 500으로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S&P 500에 대한 비중도 가져가고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대한 비중도 가져가고 네. 미국 10년 국채라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 10년 포지션도 같이 가져가는 네.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SCHD나 이런 게 좀 심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총괄본부장님은 굉장히 잘생긴 아드님하고 따님 이렇게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네. 이 친구들한테도 ETF 좀 사주시나요? 많이는 못 사주고요. 아, 네. 네네. 아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ETF는 계속 조금씩은- 계속은 아니고 한 네. 개씩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것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네. 네. 일단은 제가 아직 부를 많이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네. 아직 그네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그쵸. 있거든요. 아직 학생들이라서. 학생들이죠. 네. 학생들이라서. 네. 그래서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굉장히 작고요. 네. 용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준 용돈 말고 네. 이제 어르신들이 주는 용돈 이런 네. 부분들로 나름대로의 이제 부가 축적이 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부가 축적될 때마다 네. 하나의 ETF에 계속해서 이제 적립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네. 해주고 있는데 네. 솔 미국 S&P 50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결국 정말로 무지성 매수의 첫 번째는 S&P 네. 500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뭐 나스닥일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일지 모르겠지만 S&P 500부터 출발하는 것이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미국 S&P 500의 소액식 네.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괄본부장님께서는 네. 지금 뭐 당연히 이 투자업계 이제 직장 경력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또 ETF만 네네네.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업무를 하신 지가 훌쩍 또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정도 이제 강산이 한번 바뀔 만큼 ETF에 흠뻑 젖어서 ETF 업계에 계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뭐 회사, 신한자산운용 회사를 논외로 하고 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ETF의 투자 철학이라던가 ETF의 사업 방향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게 있으면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솔 ETF에 대해서 또 좋은 감정을 가지셔서 또 시청자분들이 다른 ETF를 또 선택하실 수도 있으신 거니까 네네네. 그 부분 좀 밝혀주시면 철학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네. 아직 철학까지 만들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 ETF를 떠나서 네. 제가 좋아하는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로울 이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성은 김씨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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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울 이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 그쵸.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네. 두 아이들 이름에 공이 네. 돌림자는 아닌데 네. 이로울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로울 이자인데 금융 투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겠지만 그 맨 앞에는 저는 ETF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TF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알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ETF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신한자산운용이 혹은 솔 ETF에서 해야겠다, 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것은 네. 결국 투자자분들이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솔 ETF로 하게 되면 결과 자체가 좀 더 이로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그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분들께 소통하고 투자자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솔 ETF에 대한 팬덤이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철학이 아니고 신한자산운용의 ETF 사업을 대표해서 네네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계좌 안에 솔 ETF를 갖고 계신 고객분들에게 네네네. 앞으로 저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상품도 상장할 거지만 기존의 상품들도 운용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의지, 각오 이런 것들 네네. 좀 밝혀주신다면. 솔 ETF는 목표는 투자자분들의 팬덤을 얻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추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네. A 고추장, B 고추장, C 고추장. 그쵸. 사실 맛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ETF 시장에 많은 ETF 상품들이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고추장도 계속 먹다 보면 맛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맛의 차이도 있을 거고 원재료나 건강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ETF 시장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결국 마트에 가서 내가 집에 고추장이 떨어졌어.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고추장 좀 사갖고 와라 했을 네. 때 가서 쏠 고추장을 뭐 이렇게 성분 같은 거 안 따져보고 그냥 내가 고추장 사러 왔으면 쏠을 사야겠다라는 경지에까지 네. 가는 게 저희 이제 솔의 목표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께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솔 ETF는 앞서서 뭐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어떤 기준, 그런 부분들의 기초에서 상품들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투자자분들의 어떤 자산 운용에 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품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혹시 저희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컨설팅 팀의 많은 분들께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해서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외람됩니다만 이제 저희가 신생 채널로서 이제 시작을 한 가운데 네네. 또 신한자산운용에 이제 수장을 모셨기 때문에 이 채널을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하나 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 ETF라는 금융자산이 투자자분들께 이로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러려면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금융기관들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잘 제공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워낙 이제 유튜브를 비롯한 이제 SNS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정보를 많이 취득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출연하게 된 이 ETF 아는 형, 이런 채널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ETF 아는 형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분명히 이로움을 주는 채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 기대감을 이제 만족감으로 ETF 아는 형이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기대와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도 많기 때문에 우리 ETF 아는 형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로 꼭 아셔야 되는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투자자분들께 많이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솔 ETF처럼 저희 솔 ETF가 나아가는 목표처럼 투자자분들께 믿음과 신뢰와 팬덤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되게 바쁘신 중에 사실 시간이 거의 안 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또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이렇게 녹화 참여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처음에 좀 엄살을 부리셨는데 내러티브가 너무 풍부했던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괄본부장님과의 순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김정현 총괄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